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코스피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전문가들 모두 좆붙잡고 반성해야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내년 코스피 전망을 2750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 달에 그 이후부터 주례장창 계속 주장하는 바는 뭐냐? 당분간 3,000포인트 만나는 거 쉽지 않다였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코스피가 2,896포인트까지 가고 전문가들이 코스피 3,150을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12만 원을 들이댈 때도 저는 여전히 3,000포인트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거는 뭐냐면 저는 이 증권 바닥에서 꽤 오래 있었잖아요.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이도 좀 먹었고 이 바닥에서 꽤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시니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이만 먹었지. 그런데 저는 코스피 1,00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2,000포인트를 도달할 때마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1,000포인트,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고스란히 경험하고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당선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는 감히 깨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1,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깨지고 또 1,000포인트 갔다가 또 깨지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2,000포인트까지 왔다가 또 2,000포인트 깨지고 또 다시 2,000포인트 도달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지기가 굉장히 단단해졌죠. 물론 그 다지기를 해주는 미천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땀 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코스피 3,000포인트 구경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코스피 예상치를 2,750포인트로 잡아놨습니다. 저는 아직 내년도 코스피 전망을 지금 완성을 짓지 못했고요. 물론 저는 여러분 내년도 코스피 2,000 얼마예요 라고 숫자를 제시하진 않겠지만 둥글둥글하게 어떤 그림을 그려드리는 식으로 코스피 예상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11월 27일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S&P 500이 0.38%, 나스닥이 0.60% 하락했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일부 해소되고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는 언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정작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래 미국을 위해서 일할 텐데 이렇게 트럼프 당선에 힘을 실어주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관세를 부과하니 어쩌니 하고 마치 트럼프가 신적인 존재인 마냥 재무장관이 신적인 존재인 마냥 그들이 얘기하는 이슈들이 주식시장을 흔들었지만 제가 평정심을 갖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트럼프는 신이 아니다. 재무장관도 신이 아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하락했다고 하는데 또 하나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얼마 전에 월가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연말에 소비 시즌, 즉 산타랠리, 그러니까 산타랠리보다는 미국의 소비를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가고 있고 여기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개인 소비 지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구재 수주, 소비자 물가지표, 이렇게 미국 국민들의 지갑을 여는 인플레이션을 살짝 걱정할 만한 지표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다시, 미국 경제 좋아.
산타랠리 기대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일단 개인 소비 지출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 소비 지출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은요. 전월 대비 0.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런데 그 예상치가 어떤 예상치입니까? 9월보다 높게 나온 예상치였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은 9월 달보다 높게 나왔다.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한다는 우려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시장은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라고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젠장 우리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못할 것 같아. 이런 불안감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과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위원들의 의견이 약간 다르죠. 그들은 경제 지표를 보고 있고 증시 투자자들은 증시가 올라가기만을 원하다 보니 호재를 찾다 호재가 없어 보이니까 지금 유일하게 금리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작년 연말부터 작년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연준이 무슨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하할 거야 하고 그 금리 인하가 커졌고 기대감이 점점 커지다 보니 하다 2024년 8번의 FOMC 회의에서 6번에서 7번까지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 임신 같은 금리 인하 기대가 확장돼서 증시를 띄웠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욕망은 9월 달에 50bp 인하, 11월 달에 25bp 인하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12월 달에 금리 인하 좀 해!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연준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어쩌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염없이 2,500포인트를 다시 반납했고 현재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해서 2,467포인트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 다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쓰리 목소리에 힘이 있네. 주식시장 빠지는데 기분 좋아 보이네. 이런 댓글 달아주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 그거 칭찬으로 들어요. 왜냐? 제가 맞췄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예상을 해드렸고 그대로 됐다면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좁붙잡고 반성해야 되는 전문가들처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주식 사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곤란에 빠뜨린 게 아니라 그들은 반등한다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주식시장이 저질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어떤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갖고 놀아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연말까지 코스피 2,400에서 2,600 어디서 움직일 건데 전문가들은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책임감 없는 얘기입니다. 종목 장세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리스크를 좀 줄여드릴 수 있는 예상을 해드렸고 미쓰리 예상대로 가다 보니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솔직한 얘기로 정말 어떻게 보이는 방송이면 제가 이렇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무슨 감동의 세레머니라도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요일마다 하는 방송에서 특히 요즘에 제가 두들겨 패는 뚜까 패는 증권사가 있죠. 대신증권. 계속 지금 반등 타령하고 있거든요. 하다 NH투자증권은 그래도 요즘 조금 좀 덜 하는데 대신증권이 지금 계속 강한 반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보지 않고 있어요. 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지표고요. 예상만큼 나왔다라고 포장하지만 그 예상치는 9월 대비 상승한 거고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표가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정치 전기 대비 2.8% 나왔고요. 원래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지만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 수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해서 21만 3,000명. 자,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입니다. 이거 예상치 50.7인데요. 40.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검색창에 뉴욕 증시 마감 현황해서 저는 연합뉴스 자료를 본다고 했잖아요. 연합뉴스 자료에 이 내용 없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목요일 날 경제지표가 뭐가 발표되고 금요일 날 뭐가 발표되고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추수감사절이어서 증시가 안 열려서 수요일 날 되고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를 갖다가 제가 따로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해소됐고 뭐 차익 실현했고 또 여기에다가 또 연말에 뭐 소비 기대되고 이런 헛소리 할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속을까봐 자 냉정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 예상치 50.7인데 40.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준선 50이에요. 50 하회했고 예상보다 지금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10월달 내구재 전월 대비 0.2% 증가해서 3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내구재는 3년 이상 쓰는 물건들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이 좋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한다? 지갑을 엽니다. 소비가 지금 증가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다가 연말에 소비 시즌에 좀 기대할 만하겠는데 주가 올라가겠는데 라고 포장하지만 그러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10월달 도매재고 전월 대비 0.2% 증가됐고요. 10월달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잠정주택 판매지수 전월 대비 2.0% 상승해서 77.4가 나왔습니다. 현재 금리 결정 12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전일 대비 7% 상승해서 66.5%까지 올라와 있어요. 연준과 투자자들은 지금 따로 국밥으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해야 돼. I'm still hungry. 9월달 50bp, 11월 25bp 안 돼 부족해. 여전히 미국 높은 금리야. 라고 금리 인하를 재촉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젠장 맞을 대선 때문에 자꾸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자꾸 꿀렁꿀렁 방댕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뉴욕 증시 12월 달 제가 면밀하게 잘 체크해 드릴 거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놀아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체크한 기사 중에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 51.41% 올해 최저치라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고 나발이고 다 의미 없어요 지금. 제가 며칠 전 썸네일에서 기대감은 즐기시되 지금 주식시장이 현주소 주제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즐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일은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뉴욕 증시 반장밖에 열리지 않는 뉴욕 증시 한번 내용 보고 여러분들께 좀 점검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할 거고요. 연말을 맞아서 2025년 코스피 전망은 약간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내용들이 그냥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거보다는 12월 달 증시 전망을 조금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방송 준비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2024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작년 연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뉴욕 증시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상승의 끝은 한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5월 말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약간 여러분들께 그 밑밥을 좀 깔았죠. 뭐 8월 달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밑밥을 깔았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랠리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는 더 길게 이어졌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사실 5월이 고점이 아니라 7월 달까지 증시를 길게 좀 끌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6월 달부터 제가 예상했던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딜레이 되고 있지만 보는 방향성과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질이 어떤지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이벤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할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2,750포인트를 내년 전망치 내놨는데 만약에 골드만삭스의 예상이라면 정말 내년에 굉장히 제가 떼돈을 버는 그런 한 해가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아니고요. 예, 부자는 못 만들어 드리고 예, 꾸준히 수익 나는 그런 재미나는 주식시장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